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 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행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자로서 뉴스 브리핑이 다른 날에 비해서 파격적으로 길 수밖에 없었던 점은 중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오늘 조금 형편이 오늘 특히 그러했기 때문에 너그럽게 좀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사실 생방송의 그 위험 부담이기도 한데요. 고정 출연자에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경우, 우리가 그렇다고 항상 그 백업 대책을, 이를테면 정가 산책 같은 것을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이선 라인을 항상 스탠바이 시켜둘 수 없는 점이 또 있고, 그런 점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만약에 저희가 KBS나 이런 데처럼 큰 조직이라면 A 정치부 차장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B 정치부 차장 또는 C 정치부 고참 기자 이렇게 한두 번의 대타는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저희 형편이 그렇지 못한다는 점을 좀 해량하셔서 좀 오늘은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행간 우선 첫 번째 고른 것은 역시 이전에도 언급이 많이 됐으니까 최대한 짧게 끝내겠습니다만은 기동민 공천 진신 게임 김한길과 친노 486의 충돌인가라는 제목의 오늘 아침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아침 기사여서 오후 상황이 반영 안 된 구문이긴 하지만 몇 가지 짚어볼 대목이 있기 때문에 골랐습니다. 우선 앞부분 한 대목 들으시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서울 동작을에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전략 공천한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는 어제 기존 부시장 전략 공천은 박 시장이 자신과 가까운 486 세대 측근의 의견을 듣고 제안해 와서 김 대표가 486 의원 그룹의 의견을 확인한 뒤 결정한 것이라며, 김한길 안철수 지도부가 기존 부시장 카드로 같은 486 세대 허동준 전 동작을 지역위원장을 제압하려 했다는 분석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김 대표 측은 멍석은 운동권 출신들이 다 깔아놓은 것인데 비난은 지도부에 쏠리고 있다며 김한 대표 체제를 흔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 측은 486 정치인 가운데 특정인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이 그룹의 리더는 이인영, 우상호 의원 등이 꼽히고 있다. 또 박 시장과 같은 참여연대 출신인 김기식 의원이 박 시장과 당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 쪽에는 전대엽 의장 출신의 임종석 정무부시장도 포진하고 있다. 네, 저는 일단 이 기사는 확인되지 않은 팩트, 그렇지만 정치부 기사에서 항용, 그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른바 무슨 설, 그것을 기계적으로 교묘히 균형 있게 배치하는 듯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야권, 특히 제1야당을 중심으로 한 분열을 조장하고 이간질시키는 게 밑에 깔려있는 기사다. 그래서 뭔가 의도를 갖고 있는 기사고, 중앙일보가 이것을 크게 쓴 이유도 짐작은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저의 개인적 짐작을 여러분께 공표해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각자 저마다 갖고 계시는 잣대로 계측해보면, 생각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선 김한길 의원 측에서는 박원순 시장과 486 측근들이 요청을 해와서 기동민 전 정무부시장, 즉 박원순 서울시장의 오른팔이라고 확대 과장 닉네임을 달고 있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마치 꼭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지금 박원순 시장은 가장 훼손되지 않은, 그리고 향후 정치 자원이 가장 크게 인정받고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교묘히 거기에 묻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닥친 쏟아지고 있는 비난의 화살을 일부 이렇게 비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우상호, 이인영 의원 등이 제안자로 꼽힌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확인될 수가 없지요. 단 두 사람이 만나서 얘기하고 그것을 둘이 입을 닫아버리면 누가 알겠습니까? 만난 것까지는 확인이 돼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둘만이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추측을 교묘히 믹스해서 사실인 양 하고 있다는 점. 처음 보는 일은 아닙니다만 그런 점은 좀 헤아려 가면서 읽을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것이고, 거기에 김기식 비례대표 의원 끼워 넣습니다. 박원순 시장과 새정치민주연합 당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모종에 뭐가 있지 않겠느냐. 게다가 지금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간 임종석 전 전대협 의장이자 전 의원, 같은 486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마치 무엇이 있는 양. 그렇지만 기사를 두 번을 읽어봐도 확실한 팩트는 없습니다. 바로 486 출신들 사실과 다르다고 반발하고 있죠. 그것까지 친절하게 더블 쿼트로 써놨습니다. 저는 이 기사의 파장의 대표적인 사례로 오늘 오후에 각종 SNS 공간에서 이런 식의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것 하나만 대신 전달해 드림으로써 이 기사에 대한 애두른 저의 비판을 하고자 합니다. 일테면 이런 추측입니다. 광주 광산을에서는 천정배 전 의원을 배제해서 김한길 대표의 잠재적인 당권 경쟁자 그 싹을 잘라버리고, 동작을에서는 금태섭 대변인을 당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수원 영통으로 돌림으로써 안철수 공동대표에게 당내 기반을 하나 만들어주고, 지금은 옆에 송호창 의원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됐던 기동민 전 부시장과 허동준 당협위원장, 둘 다 결국은 EJ 카드로 사용해서 박원순 시장과 문재인 전 대선 후보를 간접적으로나마 동시에 데미지를 입히는, 혹자들은 또 물먹인다 이런 말까지 하던데, 그렇게 격 떨어지는 표현을 저까지 쓰고 싶진 않습니다만 이런 상상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물론 중앙일보 기사 때문에 이런 상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상상과 중앙일보 기사 사이에는 매우 긴밀한 정합성 내지는 인과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게다가 오늘 또 국회에서 기자회견장에서 볼썽 사나운 모습이 연출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모여서 최대의 타격을 받을 곳은 어디냐? 지금 김한길이 받느냐, 안철수가 받느냐, 천정배가 받느냐, 실은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거든요. 반새누리당 전선이 얼마나 강고하게 뭉쳐질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흠집내는 거죠. 정치에 대한 염증을 자극하고, 결국은 또 저런 멱살이나 하고 드잡이나 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래서 반새누리 전선에 또 한 번 와해 내지는 그런 것들을 결과적으로 귀결시키는 그런 기사다. 그래서 제가 오늘 행간으로 하나 골랐습니다. 이명박 누가 그랬죠? 주어 없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였죠? 주어 없이. 오늘 갑자기 생각이 안 나게, 아까 영화 황산벌도 그랬는데. 이런 말씀 하나 짧게 드릴게요. 누군지는 알아서 생각해 주십시오. 하는 일마다 자충수를 두더니 소위 486을 이전 투구 하게 하고서 박원순 시장에게 결과적으로 물을 먹이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갖고 있었던 좀 빚진 기분도 이번에 좀 풀고, 그러면서 꿩도 먹고 알도 먹고 둥지는 떼에다가 군불도 떼고, 어떤 분인지 참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최근 저의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느 특정인에 대한 관전평입니다. 두 번째 행간 짧게 보겠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민간 참여하는 국가 대개조 범국민위원회 구성하겠다. 그러면서 세월호 이후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라고 할 만한 것을 처음 내놨습니다. 거의 석 달 만입니다. 그 핵심적 사항 우선 연합뉴스 기사 들으시겠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오늘 세월호 참사 후 국가 개조와 관련해 민간 각계가 폭넓게 참여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가칭
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를 구성해 민관 합동 추진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위원회 산하에 전문 분과를 두어 공직개혁과 안전혁신, 부패 척결, 의식개혁 등 국가개조를 위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가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국가안전체계의 실패와 관피아 만연과 같은 공직사회의 부조리 등 적폐 척결을 민간의 참여 속에 이뤄내겠다는 정부 의지를 밝힌 것이다. 특히 정 총리는 안전혁신과 관련해 안전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고 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완성하겠다며 공직자부터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도록 변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네. 제가 평소에 시스템의 개조, 그러니까 국가를 개조할 일이 아니라 정부를 개조해야 한다고 했고, 정부 개조는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의 의식 구조와 업무 관행, 업무 방식을 바꿔야 한다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세월호 이후겠죠. 두세 차례 깜냥은 못 되지만 여러분들께 감히 힘주어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짧게 세 가지 점에서 오늘 정홍원 총리의 정 총리가 발표한 대책을 비판하겠습니다. 첫째, 결국 또 위원회 만들겠다는 겁니다. 위원회 그 자체까지는 인정하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어떤 위원회를 어떤 사람들을 동원해서 만드냐보다 그 전에 일단 과거와 확실하게 단절하는 것입니다. 과거와 단절하지 않는 한, 그리고 공무원이 위주가 돼서, 즉 총리실에서 위원회 인적 구성원을 짜겠죠. 여기에 민간도 참여시키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이 위주가 되고 할 최소 필요 인원의 공무원만 참여시켜야 된다. 즉 주객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개조라는 말 동의하지 못하겠지만 계속 쓴다고 하니까 그냥 놔두고요. 정부를 개조하는데 중이 제 머리를 어떻게 깎습니까? 공무원은 최소 인원만 참여를 시켜야 하지요. 결정된 사항을 행정부에 가서 반영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한 거 보면 과거와 어떻게 단절하겠다 이거보다는 앞으로 뭘 하겠다는 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름방학 시작하는 날 부푼 꿈으로 방학 중 생활계획표를 짜는 초등학생이 연상됩니다. 생활계획표는 잘 짭니다. 딱 8시간만 자고 오전에 공부하고 밥 먹고 조금 쉬고 오후에 또 뭐 하고 그대로 합니까? 생활 패턴을 바꾸지 않는 한 생활 방학 중 생활 계획표 아무리 잘 짜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활 계획표 책상 앞에 벽에 딱 붙여 놓아도 엄마나 아빠 또는 형이나 누가 단단히 챙기지 않는 한 웬만해서 학동들은 그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그동안 이런 위원회가 없어서 대참사가 터졌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말 하기 전에 청와대의 대국민 소통, 그다음에 인사 시스템을 어떻게 개혁하겠다, 그리고 현 정부가 출범부터 태생적으로 안고 있을 수밖에 없는 가장 아픈 곳, 국정원 문제, 국가기관의 국기 훼손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개혁, 확실한 처벌, 정부 차원의 처벌입니다. 사법적인 처벌은 어차피 절차를 지켜야 하니까 그건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최소한의 그런 조치를 선행하지 않는 한 총리를 시켜서 오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공념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음,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우선 드러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확실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현직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기관 보고를 하게 하거나 이거 어울리지 않습니다. 직위 해제 상태에서도 당시에 책임졌던 그 자격만으로도 불러다 책임 물을 수 있는 것이고요.
사법적 형사처벌을 하기 전에 행정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처벌의 최대치를 해놓고 국민들 보고 이해해달라고 설득하는 게 맞는 순서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가는지, 그리고 미증유에 정말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전 국민들로 하여금 집단적 가해의식에 빠지게 했지 않습니까? 4월 16일 날 텔레비전으로 몇 시간 동안 중계되는 걸 보면서 우리는 결국 저 아이들을, 저 승객들을 죽게 하는데 우리도 가담하게 됐구나. 간접적으로나마. 그 트라우마도 있는 것이죠. 이런 것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한 세월호는 영원히 수습 내지는 치유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위원회를 1개를 만들든 100개를 만들든 어떻게 일을 해나가는지 지켜보고자 합니다. 행가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